자, 오늘 본문사 이어서 나갑시다. 자, how do you and? How do ant communicate? 나는데 communicate 뜻이 뭐였어요? 의사소통하다. 자동사일 때 의사소통하다 했죠.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가 이거죠. 자, 그 다음 though, despite. 나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까? 그럼 여기다 적을게요. 우리가 though라는 글자는 품사가 뭐라고 했죠? 접속사. 그래서 though만 있는 게 아니었고 누구도? although도 있었죠. 또요? even though. 자, 얘네들은 품사가 접속사죠. 자, 얘네들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누가 나올까? 문장이 나오겠지? 그리고 컴마 찍겠죠? 그리고 얘를 우리가 무슨 접속사라고도 불렀어요? 양보의 접속사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접주동, 부사절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불렀죠. 해석은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해석은 비록 뭐뭐일지라도도 있는데 뭐뭐이기는 하지만 해석 적으시고 뭐뭐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부사절과 주절의 내용은 어떠했을 거다? 서로 반대가 됐을 거다라고 했죠. 기억해요 이거? 그러면 부사절의 내용이 만약 마이너스라면 주절은 플러스가 됐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though, although, even though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번엔 despite. despite나 혹은 in spite of였죠? 자, 얘네들은 무슨 사? 그렇죠.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누가 나온다? 명사가 나오고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부사구라고 하지. 부사구는 버려지죠. 정확히 말하면 양보의 부사구. 뒤에 뭐가 나올까요? 주절 문장이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부사절의 내용이 마이너스면 주절의 내용도 반대로 되겠죠. 해석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정리를 좀 해놓고 갑시다. 다 적었나요? 응. 자, 그러면 해석을 좀 해보자. 처음에 no를 우리가 답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뒤에 보면 주어 do not speak 동사 왔죠? 그럼 문장이 왔으니까 접속사 do가 답이어야겠지, 그지? 다시 한 번 더. do는 접속사, despite는 전치사다. 근데 뒤에 문장 왔으니까 접속사가 답이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 했지? do not speak.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은 건 뭐다? 강조한 것이다. 강조한 거예요. like는 품사를 뭘로 할까요? 전치사. 해석은 뭐뭐처럼, 뭐뭐 같이. 그럼 누구처럼? 인간처럼. 다시 해석해 볼까요? 누구는? 개미들은 인간처럼 말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줬겠죠. 뭐뭐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개미들이 인간처럼 말하지는 않지만 they 다시 한번 주어져. 컴마까지를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할 텐데, 그지? they가 대명사잖아요. 대명사 나오면 쌤 항상 뭐 하라고 했니? 찾으라고 했죠? 누굴까요? 그쵸, ants죠. 항상 이렇게 찾아놓고 합시다. 개미들은 actually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쌤이 뭐라고 했나? 주제문이라고 했어요. actual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로, 사실 이렇게. 사실, 실제로. 개미들은요 actually 또 뭘로 해석할까요? 여기서는 실제로 have a language. 지금 잘 보시면요 they 주어 나왔고요, have 동사 나왔고요, language가 목적어들에 나왔는데 잘 보면 이렇게 따옴표로 해놨습니다. 그죠? 따옴표 왜 있겠어요?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개미들은 실제로 뭐? 언어를 가지고 있다죠.
그러면 개미들은 뭐처럼? 누구처럼? 사람처럼, 인간들처럼 말하지는 않지만 뭐가 있다? 언어를 가지고 있다. 언어가 있다. 이거겠죠. 중요한 내용이죠. 문제가 삽입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잘 정리해 놓으시고 이 문제는 별표. 문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잘 정리합시다. 다음 문장. 자, 다음 문장 보시면 ants 주어죠? 개미들은요. 자, produce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생산하다죠. 뭐뭐를 생산하다. 그것도 있고 뭐뭐를 만들다. 우리는 뭐뭐를 만들다로 하세요. chemical은 목적어절이 나온 명사죠. 뜻이 뭐였니? 화학 물질이니까 여기서 끊었어요. 그럼 주어, 동사, 목적 왔으니까 끊었단 말이지? 안 끝났을 때 얘를 수식할 수 있는 거 뭐가 왔을까? 바로 분사가 왔겠죠. 이거 기억하죠? 그 다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나왔는데 왜 cold를 답으로 할까요? 불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call은 몇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5형식 동사 call은 어떻게 풀자? 뒤에 명사 개수로 풀자. 그래서 뒤에 명사가 몇 개면요? 2개면 능동, 하나면 수동. 배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거. 앞에서 주어 왔고 동사 왔고 목적어인 명사가 왔으면 끝나면 되는데 끝나지 않고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뭐가 왔다? 자, 분사가 등장했더라. 분사죠. 분사가 하는 일은 뭐니까?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를 후치 수식하겠죠. 현재 분사 우리 뭐 할 때 쓴다고 했지? 현재 분사 ing는 보통은 뒤에 목적어가 있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능동관계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목적어, 이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무슨 관계? 능동관계일 때는 현재 분사 ing를 쓰는 건데 보통은 능동관계라 한다는 것은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분사 PP형은 뭐 할 때 쓸까요? 보통은 뒤에 그렇지 목적어가 없는 무슨 관계? 그렇죠. 수동관계일 때 쓰더라. 다시 한번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관계일 때 쓰는 건 과거분사 PP형이에요. 그죠? 그리고 만약 이 자리에 자동사가 온다면 수동관계가 안 된다. 그리고 해석도 우리가 정리해보면 현재 분사는 우리 해석 어떻게 했죠?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현재 분사 해석하는 방법이죠. PP형은요. 뭐뭐 된, 되어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분사 자리에 등장한 단어를 보니까 뭐가 왔죠? 5형식 동사인 뭐가 왔니? 콜이 왔죠. 우리 콜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래? name도 있고 consider 일단 세 개를 빨리 우리가 외우자고 했죠? 시험 문제 완전 잘 나오니까 다시 한번 5형식 동사 call, name, consider는 어떻게 풀자고 했더라? 뒤에 명사가 몇 개요? 2개이면 무슨 관계로 본다? 능동관계로 본다. 뒤에 명사가 몇 개면요? 1개이면 이건 무슨 관계? 수동관계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풀자고 했죠.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명사 개수를 세면 되는데 페로몬이라는 명사가 뒤에 하나 왔어요. 하나 왔죠? 그러면 능동관계야? 수동관계야? 수동관계겠죠. 그래서 여기 PP형을 우린 답으로 합니다. 그래서 cold가 답이었고요. 후치 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요. 해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페로몬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이니까 PP형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call을 가지고 능동관계다 혹은 수동관계다를 뭘 보고 판단한다? 뒤에 있는 명사 개수를 세면 된다. 그래서 뒤에 명사 개수가 2개인지 1개인지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명사는 목적어겠어요? 목적격 보어겠어요? 목적격 보어였겠죠. 목적격 보어는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개미들은 뭘 만들어내요? 페로몬이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을 만들어낸다 까지는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났어요. 왜 끝났는지 알겠어요? 분사 왔고 목적격 보어가 끝났죠. 그지? 그럼 여기는 to communicate with. 여기는 to 부정사가 바로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이라고 했고 목적 나오면 중요하다고 했죠. 해석은 어떻게 할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one another는 대명사고요. 해석 어떻게 하나요? 서로라는 뜻이죠.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겠어요? 서로 communicate with. 저번에 배웠을 거야. 이렇게 전치사 with가 붙었을 때는 communicate가 무슨 동사다? 그렇죠. 자동사겠죠? 자동사에다가 지금 전치사 붙은 구조예요. 해석은요.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하다. 그럼 다시 한번 뭐 하기 위해서겠어?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뭐라고 불리는? 페로몬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개미들은 뭐 하기 위해서?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페로몬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 해석하면 되겠죠? 다 적었나요? 자, 다음 문장. 자, by ing 우리 배웠을 겁니다. by ing는 뭘 나타낼 때?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 방법이더라. 해석은요. 이렇게 보세요. 뭐뭐 해서. 물론 뭐뭐 함으로써도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할 거예요. 뭐뭐 해서. 그럼 by using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사용해서가 좋겠죠. 물론 사용함으로써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편하잖아. 그리고 이 ing 이름이 뭐겠어요? 전치사 뒤에 나온 거니까. 동명사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준동사겠죠. 그럼 준동사에 뭐가 필요해? 여기 있죠. 목적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화학물질이 뭐였나요? 페로몬. 그래서 여기다 가로치고 쓰세요. 여러분들이. 페로몬이라고. 그럼 뭘 사용해서? 해석할 때는 그 화학물질을 사용해서인데 뭘 사용해서죠? 다시 바꿔보면? 그렇지. 페로몬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화학물질을 사용해서도 맞는데 페로몬을 사용해서도 되겠죠. 그리고 주어 누군가요? they가 주어인데 얘들아 컴마까지는 무슨 구죠? 전치사구는 무슨 구? 컴마 보이면 부사구 버려지겠죠? 그럼 주절의 주어가 they란 말이야. 대명사죠? they 누굴까요? 개미들, ants죠. 항상 그들은 하지 말고 찾아서 바꿉시다. 개미들은요, can exchange 할 수 있어요. exchange 뜻이 뭐였지? 뭐뭐를 교환하다죠. 잘 생각해봐, 얘들아. 교환이라는 건 어떤 그림이 돼야 돼요? 주기만 해? 아니면 받기만 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지? 주고 받는 거예요. 주고 받는 거죠. 그게 exchange의 뜻이야. 그림을 잘 기억해. 주고 받는 거야. 그러면 information about만 해보세요. information about food or danger인데 뭐에 대한 정보야? 먹이나 위험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그죠? 목적어예요. 그럼 해석해볼까? 개미들은 뭐에 대한? 먹이나 위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죠. 되죠? 근데 서로 교환하는 거야? 이왕이면. 어떻게 교환해요? 수단 방법이 여기지. 뭘 사용해서? 페로몬이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가 되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수단이나 방법이 중요해요. 어떻게 이 정보를 교환하는가? 그런 수단과 방법이 중요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 했었어요? 방금 보니까 페로몬이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죠. 되죠? 오케이. 다 적었죠? 그리고 여기 봅시다. about 무슨 사?
전치사.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명사 왔겠죠? danger도 명사예요. 그건 알고 있다고 믿어요. 명사 쓰시고. food 밑에다 명사, danger 밑에다가 명사 쓰세요. 그리고 위험이라는 단어를 좀 추가할게요. 이 danger라는 단어가 이제 명사라는 품사는 알았죠? 그죠? 자, 이제 수준을 좀 높여볼까? for real 이란 단어도 위험이란 뜻의 명사예요. 단어 잘 외워놓으시고. jeopard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명사예요. 그럼 danger, peril, jeopardy 일단 세 가지만 적어볼게요.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무슨 뜻이다? 위험이란 뜻의 명사예요. 같이 외워두세요.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볼까? 우리 danger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형용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dangerous죠. 뒤에 뭐가 붙어? OUS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죠.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perilous, OUS, jeopardous,예요 원래. 그러면 다 무슨 뜻이 되겠어요? 위험한이라는 단어가 돼요. 나중에 또 자세히 볼 건데 오늘은 형용사까지는 안 바랄 테니까 이 명사들 세 가지는 외웁시다. 다시 한번 danger, peril, jeopardy 무슨 뜻이다? 전부 다 위험.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더 할게요. hazard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hazard. 이것도 위험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마찬가지 OS 붙이면 똑같아요. hazardous. 그럼 위험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위험이라는 단어가 지금 4개가 됐죠? danger, peril, jeopardy, hazard. 됐죠? 다 위험이라는 단어예요. danger가 가장 쉽죠? 그렇다고 하나만 외우면 안 되겠지? 다음 문장. 자, 다음 문장 보시면 어떤 단어가 눈에 좀 띄어야 되냐? 바로 이 also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주제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말로도 그래요. 자, 얘는 예를 들면 얘는 예뻐. 얘는 또한 공부도 잘해. 그럼 우리가 국어로 봤을 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이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또한이라는 단어의 뜻인 also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뭐다? 주제문이구나. 알고 있죠? 개미들은요, 또한, 되죠? 개미들은 또한 use touch예요. 자, 이 부분을 빈칸으로 쌤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쌤이 빈칸으로 뚫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가려보세요. 뭐든지. 자, 그리고 모르는 채로 읽어봐. 자, for communication. 뭘 위해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빈칸, 목적어인지 뭔지 모르지만 빈칸을 사용한다. 방금 전에는 뭘 사용했죠? 의사소통을 위해서? 페로몬이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을 사용했죠. 그지? 그럼 페로몬밖에 없냐? 화학 물질밖에 없냐? 그렇진 않단 말이야. 물론 페로몬이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을 통해서 그거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겠지만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겠지. 뭘로 의사소통하냐? 그게 빈칸이에요. 그리고 잘 들어. 이렇게 빈칸을 낸다면 힌트는 이 뒷문장이 있어요. 읽어보자. For example, 보이나요? 무슨 뜻이지? 예를 들면 이겠죠? 그래서 잘 들어. 이게 예시잖아. 그럼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예시 앞에서 끊어보면 이 앞문장이 바로 뭐였다? 주제문이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잘 봐요. For example 앞에 나왔으니까 주제문인데 also도 들어갔어. 그럼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핵심 문장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장. 자, 이제 읽어볼까요? 예를 들면 if an ant find food. 여기 if는 얘기해보자. 명사절인가요? 아니면 부사절인가요? 부사절이죠. 어떻게 알았을까? 컴마 보이니까요. 보이시죠? 부사절이 if입니다. 그죠? 이건 명사절 아니에요. 달라요. 그럼 만약 an ant니까 개미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예요. 만약 개미 한 마리가 find food 뭐 하면? 먹이를 발견하면 it은 누굴까요? 대명사인데 또 찾아야죠. the ant죠. 그 개미.
근데 어떤 개미지? 정확히는 먹이를 발견한 개미겠죠. 그 먹이를 발견한 개미는 pass on. pass on은요, 동사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고, 뭐뭐를 전달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good news, 그 좋은 소식을 전달하겠죠. 아까 우리 했지만 by ing. 뭘 나타내서 쓰는 말이죠? 바로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라고 했고요. by부터 우리 여기까지 neighbor까지 색칠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빈칸 색칠하시고요. 둘이 연결 지으세요. 둘이 연결해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형광펜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여기 빈칸이라고 했잖아요. 뭔지 몰라요? 이 빈칸에 답이 들어갈 내용을 힌트를 어디서 찾니?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by ing에서 어떻게 했다? 그걸 해석했지만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지. rub은 문지르다잖아. 그럼 rubbing its body 나는데 준동사의 목적어겠죠? 어디에? on its neighbor인데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봐봐. 쌤이 on은 전치사 on은 뭐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표면에 닿아 있는 거. 책상 위에도 닿아 있고 벽에 닿아 있고 천장에 닿아 있는 거. 다 표면에 붙어 있는 건 우리가 전치사 on을 쓰죠. 그래서 전치사 on은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어디에 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봐요. 문지르다면 표면에 닿아야 되지 않아? 떨어진 상태로 문지를 수 있나요? 안 되잖아. 그래서 표면에 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on을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몸을 문지른데 어디에? on 쓴 이유 알겠어요? 정확히는 무슨 표면 위에야. 이해니? 어디에? 네이버라고 했는데 네이버 뜻이 뭐죠? 이웃이잖아. 자, 쌤이 한글로 써볼게. 일단 이웃이야. 근데 여기서 이웃이 가리키는 말이 누굴까요? 누구한테 문지르겠어요? 이 개미가. 이 개미 이웃이 누구야? 다른 누구? 다른 개미. 다른 개미죠. 그리고 얘들아, 요 이츠는 품사가 뭐니? 소유격이죠? 그건 아시죠? 알죠? 근데 조금 생각해봐.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줘. 잘 봐. 전치사지? 전치사의 짝이 명사죠? 근데 명사 혼자만 안 된다고 했잖아. 명사 앞에 뭘 붙여야 돼? 한정어 붙여야죠. 그래서 붙인 거야. 이해되지? 그럼 해볼까요? by ing 부분부터. 뭐 해서? its body인데 여기서 it는 누구겠어요? 그지? 그 발견한 개미겠죠. 먹이를 발견한 개미의 몸을 어디에? 다른 개미에. 그지? 다른 개미에 뭐 해서? 문질러서 그 좋은 소식을 전달한다. 그러면 내용을 이해해 보세요. 쓰기 전에. 문지른다며. 그치? 문지른다 행동은 명사로 바꾸면 뭐겠어요? 터치? 접촉이죠. 그치? 접촉. 그럼 접촉이라는 단어가 터치 말고는 없을까? 내가 이렇게 뭔가를 만지는 것도 터치잖아. 접촉이라는 단어는 뭐도 있냐면 contact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게 접촉이라는 단어거든. contact. 그래서 touch라는 단어도 좋고 contact라는 단어도 기억해 두세요. 그럼 무슨 뜻이다 이거? 접촉이야. 맞닿은 게 접촉이야. 알겠지?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잘 봐. 구조상 봤으면 좋겠어. 이 문장의 특징은 뭐냐? 일단 also라는 단어가 들어갔어. 중요한 문장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 다음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라는 단어 앞에 왔기 때문에 예시 앞에 있는 문장은 뭐다? 한 번 더 주제문이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 문장에서 나올 거라고. 그걸 읽어보니까 뭐 해서? 자신의 몸을 다른 이웃, 이따 해석해볼게요. 다른 이웃에게 문질러서 그 좋은 소식을 전달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야? 터치지. 이렇게. 이해한 거죠? 잘 정리하시고.
필기 다 했죠? 여기 있는 거 다 했죠? 다음 문장. 다 적었나요? 자, since는 색칠해 주세요. 자, 우리가 해석을 하기 전에 접속사 since의 뜻을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무슨 뜻이 있지? since의 첫 번째 뜻. 뭐뭐 이후로 또는 뭐뭐부터 이렇게 알고 있죠? 또 하나는 뭔가요? 때문에죠.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지. 자, 다시 한번 접속사 since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 문장이 나오지 않겠니? 그쵸? 똑같이 써볼게요. 접속사 since 뒤에 이렇게 문장이 한번 나올 거야. 그럼 접주동 썼잖아요. 무슨 절이겠어? 부사절이겠죠. 그러니까 컴마대까지 찍으면 되죠. 부사절이 여기까지는. 그런데 하나는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면 have pp형처럼 생긴 동사가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나올까? 그냥 동사처럼 생긴 애가 나올 건데 쌤 이렇게 써볼게. 완료 시제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표. 그러면 어디가 다르냐? 필기하신 다음에 여기 색칠하세요. have pp. 그리고 여기 동사 색칠하세요. 이제 잘 정리해봐. 잘 봐요. 여기는 주절이에요? 부사절이에요? 주절이죠. 여긴 부사절이고 주절의 시제가 무슨 시제? 완료 시제죠. 물론 현재 완료만 있는 건 아니야. 과거 완료도 있는데 일단 오늘 현재 완료 보여드릴게요. 주절의 동사가 완료 시제일 때까지는 이해가 갔나요? 그때는 since를 뭘로 해석하지? 뭐뭐부터 라고 해석해요. 뭐뭐 이래로도 좋고 뭐뭐 이후로도 좋고 가장 좋은 해석은 뭐뭐부터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since라는 접속사가 뭐뭐부터 뭐뭐 이후로 라고 해석을 하는 건 어떨 때다? 주절의 동사가 완료 시제의 모양일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갔니? 그럼 다시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완료 시제가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는 뭘로 해석하냐? 뭐뭐? 그렇지. 때문에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동요를 알고 있거든? 뭐도 있지? as도 있고요. 더 쉬운 단어가 있겠죠? because.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since를 제일 처음에 등장하면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딜 봐야겠어? 빠르게. 주절의 동사를 봐야겠지. 그럼 여기 컴마 보이잖아. 컴마까지가 무슨 절? 부사절. 그럼 주절 동사 어디 있죠? can, sense 혹은 쌤이 하나 더 써놨는데 perceive까지요. 자, 여러분 책에 can, sense가 나왔을 거야. 자, 이 부분의 동사를 보니 완료 시제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잖아. 아니지? 그러니까 책에 나온 since는 무슨 뜻으로? 뭐뭐 때문에 해석하는 거예요. 구별됐지? 다시 한번. 접속사 since의 뜻은 분명 두 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구별한다고? 주절의 동사를 보고 구별한다고. 주절의 동사가 완료 시제면 요렇게, 완료 시제가 아니면 요렇게 구별된 거지? 그럼 빠르게 주절 동사를 봐보고 색칠. can sense가 나왔단 말이야. 완료 시제가 아니죠? 아니죠? 자, 그러면 완료 시제가 아니니까 여기는 since는 뭘로 해석할 거니?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겠죠.
그 다음 또 봐봐. 여기 봐봐. 접조동이 부사들이라고 배웠고 이 부사들의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때문이면 얘는 원인이 돼요. 그쵸? 그럼 주절의 내용은 뭐가 되겠니? 결과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무슨 관계? 인과관계라고 한다. 인과관계가 나오면 주제문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잘 보란 얘기야. 특히 뒤에 쓴 게 더 중요하니까 결과가 더 중요할 겁니다. 물론 원인도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인과관계 다 따져보자고. 자, 뭐 때문이냐라고 했더니 개미가 has legs 목적어죠? 끊었죠? 선생님 왜 끊었는지 알겠어요? 왜 끊었어요? 목적어인 명사가 왔으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잖아. 아까 우리 해봤잖아요. 분사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뭐의 수식을 받았다? 분사의 수식을 받았구나 라고 알 거야. 기억하죠? 다시 한번 covering은 우리 무슨 관계일 때 쓰더라? 능동 관계일 때 쓰더라. covered는 수동 관계일 때 쓸 거죠? 여기까지는 된 거지? 된 거죠? 지울게요 이제. 자, 그 다음 아까 우리 여기서는 콜을 봤었거든? 이번엔 단어가 뭐가 나왔어요? 콜이 아니라 cover가 나왔죠. 우리 cover도 따로 한번 적어보면 주어부터 cover A with B예요. 동사 cover는 타동사인데 목적어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무슨 태라고 하지? 이걸 능동태라고 하죠.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주어는 A를 B로 덮다야. 주어는 A를 B로 덮다야. 목적어를 주어로 빼면 무슨 태가 만들어질까? 그렇지. 수동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만들어 보세요. 비동사 플러스 PP형이니까 be covered 만들어지고 전치사 with는 그대로 써주겠지. be 만들었죠. 무슨 태지? 이게 수동태인데 자 덮여지니까 수동인가요? 그게 아니었죠. 지금 잘 보면 be covered라는 수동태 동사 뒤에 뭐가 없죠? 목적어가 없죠. 여긴 있었는데. 해석은 어떻게 할까? A가 수동일 때는 가 해석하라고 했지. A가 B로 덮여 있다. A가 B로 덮여 있다. 자, 이건 동사가 아니고 분사인데 능동, 수동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재 분사는 능동 관계일 때 쓰는 거고 과거 분사 PP형은 수동 관계일 때 쓴다고. 그지?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풀려면 빨리 무슨 단어 찾으면 돼? 이 with라는 단어를 찾으면 되거든? 이게 힌트니까. with 앞에. 그지? with 앞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죠.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with 찾았어. 그지? 찾았고 요 앞에 보니까 목적어가 있나 없나? 없죠. 그럼 목적어가 없는 건 무슨 관계니까? 수동 관계이니까 이 covered를 답으로 했겠죠? 그죠?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된 되어진 해석한다면서요. 그럼 뭐로 덮여있는 뭐로 덮여진 달인가? Legs covered with very sensible, sensitive. 쌤이 두 가지로 썼는데 여기까지 적었죠? 적었죠? 단어 잘 보세요. 자, sensitive도 형용사예요. 그리고 sensible도 형용사인데 뜻이 다릅니다. 이 sensitive는 민감한, 예민한 이런 뜻이고요. sensible은 현명한 이란 뜻이에요. 뜻이 다르죠?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중요하다. 그럼 뭘로 덮여있냐? 매우 sensitive hairs인데 hairs는 털입니다. 털. 그럼 매우 민감한 혹은 예민한 털로 덮여 동사 아니야? 덮여 있는 덮여져 있는 덮여 있는 좋겠지? 덮여 있는 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됐나요? 다시 해보자. 주어부터. 개미는 뭘로 덮여진? 매우 민감한 털로 덮여진 다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까지 됐죠? 해석 먼저 마무리하세요.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개미는 매우 민감한 혹은 뭐 예민한 민감한 털로 덮여진 다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까지 됐나요? 자, 여기 문법 하나만 더 봐주세요. 우리가 방금 이걸 무슨 태라고 배웠죠? 수동태라고 배웠죠. 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전치사 by를 쓰지 않습니다. 수동태지만. 전치사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예요. 잘 정리해놓고 이거 여기까지는 된 거지? 네, 오케이. 다시 볼게요 이제. 그럼 봅시다. since부터 여기 컴마까지의 내용은 뭐가 됐다? 원인. 원인은 뭐죠? 다시 정리해볼까? 간단하게. 원인은 뭐예요? 매우 민감한 털을 가지고 있죠. 매우 민감한 털로 덮인 다리가 있죠. 그게 원인이야. 그래서 it 주어인데 누군가요? 개미죠. an ant겠죠. 그죠? 이 개미는 뭐 할 수 있나요? sense 할 수 있대요. 동사죠. 조동사 뒤에 나온 거고 이 sense란 단어는 뜻이 뭐죠? 뭐뭐를 탐지하다, 감지하다 이 뜻이에요. 뭐뭐를 탐지하다, 감지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쌤이 perceive라는 단어를 써놨죠? 이건 뭐뭐를 지각하다의 뜻이거든? 지각이라는 건 알아차린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단어도 추가할 수 있냐면 쌤이 하나 더 써볼게요. detect라는 단어도 동의어가 됩니다. detect, 탐지하다, 감지하다 뜻이에요. 자, sense는 뭐뭐를 느끼다 뜻이긴 하지만 뭐뭐를 감지하다 뜻이야. 감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차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perceive 동의어예요. perceive의 뜻이 뭐뭐를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지각하다 이 뜻이거든. 다시 한번 perceive는 뜻이 뭐라고요? 뭐뭐를 알아차리다가 먼저. 그 다음 지각하다, 뭐뭐를 지각하다. 늦는 그 지각 아니에요. 그 뜻 아니야. 알지? 그 다음 무슨 뜻이 있다고 하나 더? 뭐뭐를 감지하다. 감지하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뜻을 가진 단어가 perceive란 말이야. 알겠지? 센스하고 동의어니까 잘 기억해놔야 돼. 단어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목적어 필요하잖아요. 어디였어요? Even the smallest touch인데 목적어죠? 관사 붙었으니까 목적어일 거 아니야. 그럼 아까 우리 터치를 명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더라? 접촉. 그러면 또 하나 봐줘. 여기 봐. 무슨 급이죠? 최상급이죠. 알죠? 쌤이 이런 얘기 했다? 얘들아,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보이면 주제물. 그래서 쌤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컴마까지가 원인이고 주절 내용이 결과야. 근데 그 결과가 중요할 거야. 뒤에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 안 그래도 위치상으로 중요한 문장인데 여기 최상급도 보여줬어요. 물론 원인 낼 수도 있어요. 선생님에 따라서. 원인을 낼 수도 있고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도를 조금 더 따진다면 여기서는 결과 부분이 더 중요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민감한 털로 덮인 다리가 있다는 게 뭐가 어쨌는데 라고 했더니 그 털로 뭐 할 수 있죠? 가장 최상급이잖아. 가장 작은, 심지어 가장 작은 접촉도 뭐 할 수 있지? 감지할 수 있다. 혹은 느낄 수 있다. 이거죠. 가장 작은 혹은 가장 미세한도 괜찮아요. 가장 작은 접촉 혹은 가장 미세한 접촉.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세한이라는 단어가 쓸 때는 fin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형용사에 fine이 있거든? 여러분 알고 있는 fine은 좋아, 좋은 이 뜻이죠. I'm fine, thank you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때 fine도 있지만 이 fine이라는 단어의 형용사는 예를 들면 이런 단어입니다. fine, 아이고, 해서 줄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fine sand. sand가 모래라는 뜻은 아시죠? 그럼 이게 좋은 모래일까? 그게 아니고요. 미세한 모래 혹은 고운 모래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fine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여기선 small list를 썼지만 이 small 대신에 fine을 써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럼 finest, 형용사, 최상급 쓰면 됩니다. est 붙여서. 그럼 가장 미세한 접촉도 이분은 심지어라고 봐봐. 얘들아 봐봐. 이분을 여러분 심지어 단어 찾아보시면 부사고요. 사전에 뭐라고 나오죠? 심지어라고 써있죠. 근데 국어로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국어를 쓸 때 심지어 끝나요? 심지어 뭐뭐조차도 이렇게 해석하지. 잘 생각해봐. 심지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는 심지어 뭐뭐도 아니면 심지어 뭐뭐조차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세요. 물론 이분이라는 단어가 심지어로 끝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것만 끝내지는 않는다고. 그쵸? 그럼 다시 해석해 볼까요? 개미는 심지어 가장 미세한 접촉조차도 되죠? 뭐 할 수 있다? 감지할 수 있다. 이게 해석이지. 다 적었죠? 별표 문장, 이 문장 중요합니다. 나올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문법으로 낼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since의 뜻을 구별해봐라 할 수 있어요. since의 밑줄 쫙 쳐준 다음에 보기마다 다음 중 다른 의미의 since를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거든? 그럼 우리 어떻게 풀면 되겠어? 해석으로 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할 거야? 주절의 동사를 확인해 보면 끝나요. 이해되지? 그래서 주절의 동사가 무슨 시제면? 완료 시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같은 완료 시제면 뭐뭐 붙어야. 주절 시제가 완료 시제가 아니면 때문에요. 그렇게 구별하면 끝난다고.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잘 기억해 이거. 그 다음 주어, 동사, 목적어 왔으면 끝났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뭐다? 우린 두 가지 알고 있죠 원래? 분사 아니면 그렇지 관계사죠. 그래서 나오잖아. 그 중에 분사 왔고 우리 어떻게 풀었다? 한 번 더요. cover가 나왔을 때는 cover A with B 떠올리면 되는 거야. 목적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무슨 관계? 수동관계라서 PP형 썼다. 됐죠? 그래서 뭐뭐로 덮여있는 명사 한 거야. sensible, sensitive 구별하시고요. 똑같은 형용사지만 뜻이 완전 달라. 구별해야 돼 이런 단어. 나중에 수능까지도 나온 단어입니다.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sense, 탐지하다, 감지하다 뜻이었기 때문에 sense 대신에 detect나 perceive 쓸 수도 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된 거지? 오케이. 자, 다음 문장. 자, fun facts about ants. 누구에 대한? 개미들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들. 뭐 어렵지 않죠? 자, some queen ants. 무슨 개미? 몇몇 여왕 개미들은 live는 우리 알고 있는 게 일형식 자동사인 거 알고 있죠? 그럼 생각해봐. 끝나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up to죠. 이 up to는요, 품사는 전치사입니다. 해석은요, 뭐뭐까지라고 해석해요. 그럼 up to 30 years. 몇 살까지예요? 30살까지. 30살까지 산다. 다시 한번. 몇몇 여왕 개미들은 30살까지 산다. 사실이죠? 개미가 30년을 살아.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다 적었나요? up to? 근데 up to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거든? 이거 좀 따로 적어놔서 좋겠어. It's up to you. 이거 잘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럴 때 up to는요. 그건 너에게 달렸어. 이 be up to, 그냥 up to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be 동사 뒤에 나오는 up to거든. 그래서 이 표현은 정확하게 기억하려면 be 동사 뒤에 up to를 쓴 거예요, 쌤이. 그냥 up to가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be 동사 뒤에 up to 명사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 누구누구에게, 이 명사에게 달려있다. 선생님, 저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실패할까요? It's up to you. 너에게 달린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up to는 기본 뜻이 뭐뭐까지인데 이 뜻만 있는 건 아니고 비동사 뒤에 등장할 땐 해석이 좀 다릅니다. 알겠죠?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이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문장. 자, 두 번째 사실은 뭐가 있나라고 봤더니 some ants, 몇몇 개미들은요. 자, 쌤이 carry라는 단어는 타동사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기억해요? 근데 carry의 뜻이 여러 가지야. 무슨 뜻이 있었지? 뭐뭐를 자, 이렇게 봐. He carries a gun with him. 또 무슨 뜻이야? He carries a gun with him. 그는 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이야. 그거 한 개는 빼고. 그래서 지니고 있다. 가지고 있다의 뜻이 첫 번째 뜻이에요. 일단 써봐. 자, carry의 첫 번째 뜻은 뭐다? 뭐뭐를 지니고 있다. 뭐뭐를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봐봐. 좋은 건 아니지만 코로나에 걸린 사람. 그걸 한국어로 뭐라고 하죠? 감염자라고도 하지만 보균자라고도 하죠.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국어로 보균자라고 하거든. 그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써서 하는 거예요. 그걸 carrier라고 해요. carrier. 여러분들 그 외에 여행 갈 때 쓰는 가방. 우리 캐리어라고 하죠. 근데 우리 틀린 영어예요. 근데 carrier가 원래 무슨 뜻이야? 보균자예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써서 이 단어를 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carry의 첫 번째 뜻은 뭐다 우리? 뭐뭐를 지니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해되죠? 두 번째 뜻은 뭐냐? 두 번째 뜻은 뭐뭐를 나르다. 운반하다. 이 뜻입니다. 뭐뭐를 나르다. 운반하다 뜻이 있어요. 그러면 목적어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는 둘 다 해석이 될 수 있어. 그죠? 둘 다 들 수 있잖아. 끊어볼까? 넘어가기 전에 우리 things는 해석 어떻게 하죠? 뭐뭐, 것, s 붙었는데 들. 그죠? 원래 things는요. 뜻이 여러 개야 이것도. 것들도 되고 사건들. 이벤트 있지 이벤트. 그래서 things는 뜻이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 뜻은 뭐뭐 것들. 이게 첫 번째 뜻이야.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사건들. 사건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 하나만 더. 상황. 그러니까 thing이라는 단어는요. 기본 뜻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뜻은 것. 두 번째 뭐야? 상황, 이벤트. 세 번째 뜻이 뭐야? 상황. 세 번째. 상황. 적었지? 수능까지 나오는 단어가 thing인데 쉬워 보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예요. 자, 근데 things that 나왔어. 쌤이 여기서 끊었죠? 왜 끊었어요? 또 얘기해봐. 주어 왔지. 동사 왔지. 목적어 왔지. 끝나야 되잖아. 근데 안 끝났죠? 뭐의 수식을 받아야 돼? 두 가지 중에 하나. 분사 아니면 관계사인데 뭐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 관계사 절 나온 거죠.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기 전에 문법 하나 가고 봅시다. 50 times가 무슨 사죠? 배수사죠. times니까. 이거. 배수사 뒤에 지금 뭐 나왔냐면 잘 보면 이렇게 생겨서 큼지막하게 보면 명사. 그럼 배수사 뒤에 명사가 나온 건 해석을 어떻게 하냐? 뭐뭐의 몇 배.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50 times their own body weight인데 body weight가 뭐겠어요?
몸무게지. 그럼 자신들의 몸무게의 몇 배? 50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거 연습해봐. 여러분 알아요. half an hour. 자, 쌤이 써봤잖아. 이것도 배수사야. 명사죠. 이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 1시간의 절반이잖아. 그죠? 그죠? 이거 몇 분이야? 이게 30분이지. 이해돼요? 배수사 플러스 명사가 남아서 어떻게 한다? 명사, 뒤에 있는 명사의 몇 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근데 이건 절반이니까. 됐지? 그럼 다시 한번 their own body weight니까 자신들의 몸무게의 몇 배? 50배인 뭐뭐인. 다시 한번 관계사절은 무슨 절 역할이니까? 그렇지. 형용사절 역할이니까 기본 해석은 뭐뭐 하는일 건데 비동사가 왔으니까 뭐뭐인 해석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신들의 몸무게의 몇 배? 50배인 것들을 뭘로 해석할까? 운반할 수 있다요. 그렇지? 옮길 수 있다. 운반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carry는 두 번 뜻으로 쓰였겠죠? 그리고 move. 쌤이 말했지. move가 타동사일 때 뜻이 뭐다? 뭐뭐를 옮기다, 이동시키다 의 뜻이라고. 기억하나요? 다시 해석해볼까? 몇몇 개미들은 뭐 자신의 몸무게, their own, 자기 자신이에요. 그들 자신의 몸무게의 몇 배? 50배인 것들을 나를 수 있다, 운반할 수 있다, 옮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해석됐지? 다음 문장. 자, ants 누구죠? 개미들은요. 또 한 번 나왔지? do not have. 강조한 거 보이세요? 그 do not have lugs. lug 뭐죠? 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 강조한 거야. 여기까지 끊어보면 개미는 뭐가 없지만 폐가 없지만 됐어요? 폐가 없지만 그리고 이 눈을 같은 단어 봐봐. not 보이나요? but 보이나요? 여러분들 상관접속사 배운 것 중에 not A but B라고 배운 거 기억나? A가 아니라 B다. 그 중에 뭐가 중요했지? A가 중요했어요? B가 중요했어요? B가 중요했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폐가 없다는 내용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할 거야. 이해니? 나대의 법비에서 A가 중요해? B가 중요해? A가 아니라 B이다면 B가 더 중요하다면서요. 이해돼? 그러면 여기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고 not 다음에 나온 have가 동사였죠. 여기가 A란 얘기야. but 다음에 나오는 여기가 바로 B라는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상관접속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A라는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썼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도 뭘 써야 돼? 여기도 동사 원형을 써야 돼. 동사 썼잖아요. breathe는 왜 답이 안 됩니까? 얘는 품사가 뭐예요? 얘는 명사죠. 얘는요? 동사죠. 차이점은 뒤에 이가 붙는다는 거야. 그래서 발음도 틀립니다. 얘는 breathe. 얘는 breathe. 무슨 뜻이죠? 숨쉬다예요. 숨쉬다, 호흡하다. 숨쉬다, 호흡하다. 개미들은요. 뒤에 것만 해봐. 앞에 거 버리고. 주어는 ant잖아. 색칠. ant. 동사 breathe. 색칠. breathe through. through 품사 뭔데요? 전치사. 해석은 뭐뭐를 통하여. 되지? 그 뭘 통해서? small holes in their bodies인데 명사 뒤에 뭐가 붙었지? 무슨 구? 전치사구가 붙었으니까 해석은 기본 해석은 어디에 있는이니까 이렇게 holes를 수식하면 돼요. 그럼 holes가 구멍이잖아. 어디에 있는 구멍?
그들의 몸에, 신체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됐죠? 통해서 뭐 한다? 호흡한다, 숨을 쉰다 이거죠.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개미들은 뭐가 없지만? 폐가 없지만 뭘 통해서? 그들의 몸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호흡한다, 숨을 쉰다 이렇게 하면 되죠. 정리하고. 적었지? 적었죠? 그 다음 나대법비 구조처럼 생겼기 때문에 A하고 B 중에 뒷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 거야. 그쵸? 물론 피해가 없다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어딜 봐야 된다? 얘네들이 어떻게 호흡하는지를 알아야 돼. 뭘 통해서? 한 번 더. 그들의 신체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뭐한다? 호흡한다. 품사도 잘 기억하시고 단어 스펠링까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가 붙어야 동사야. 나올 수 있어 문법 문제로. 자, 4번 문장 넘어갈게요. 4번 문장. 자, 4번 문장 마저 보자. 자, an ant. 개미가 has two stomach. 몇 개예요? 두 개의 위를 가지고 있다. 이거 힌트입니다, 지금. two 색칠해 보세요. two stomach. 자, 우리가 두 개를 얘기할 때, 얘들아, 사물이 이렇게 두 개가 왔을 때, 우리 하나는 뭐라고 하더라? 얘는 one이라고 하고, 얘는 뭐라고 하죠? the other라고 했지. 둘 다 대명사니까 해서 어떻게 할까요? 얘는 하나는, 얘는 쌤이 너가 들어가 있는 것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나머지 하나. 그렇지. 이건 하나, 이건 나머지 하나예요. 기억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one stomach이 나올 거예요. 보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고 할까? 그렇지. the other만 나왔지만 잘 보세요. 이 the other 다음에 뒤에 명사 달고 왔니? 안 달고 왔죠? 다시 얘기하고 혼자 단독으로 쓰였잖아. 그럼 여기 있는 the other는 품사가 뭐란 얘기지? 대명사란 얘기죠? 쌤이 대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보라고 했어? 늘리라고 했잖아. 그럼 뭘로 바꿔야겠어요? the other 플러스 명사로 바꿔줘야겠지? 늘리면 어떻게 되겠니? 한 번 더. the other 뒤에 뭘 쓸까요? stomach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하나, 나머지 하나겠지? 하나, 나머지 하나. 그럼 다시 읽어보자. 개미는 두 개의 위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위가 있어요. 자, 위 하나는 hold food, 먹이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for itself야. 누구를 위한 먹이에요? itself인데. 자기 자신을 위한 먹이죠. 즉 내가 먹을 먹이. 됐지? 그러면 봐봐. and를 기준으로 병렬 구조라는 건 알죠? 그건 알겠지? 독해는 병렬 구조가 보이면 앞문장과 뒷문장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할까? 뒷문장의 내용이 중요하고 거기가 기출 포인트예요. 지금 개미들은 위가 두 개라고 했거든? 하나는 알겠어. 내가 먹을 거. 우리도 위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왜 두 개가 있냐 이거잖아. 나머지 하나. 나머지 다른 위는 뭐 때문에 있는 건데 이거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나머지 다른 하나의 위는 주어져. hold food까지는 똑같은데 왜 있는 거냐? 여기가 바로 하는 일이 뭐겠어? to share with가 앞에 있는 food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럼 어떤 먹이죠? 누구와? 이것도 대명사지? 바꿀까요? 뭘로? 형용사 other 플러스 얘는 뒤에 무슨 명사 써야 돼? 복수 명사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other 플러스 복수 명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꾸면 어떻게 될까? other ants죠. 그럼 다른 개미들과 뭐 할? share with니까 나눌 혹은 공유할. 나누는 게 좋겠죠? 다른 개미들과 나눌 먹이를, 음식을 가지고 있다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개미들은 위가 두 개예요.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한 거. 나머지 하나는 누굴 위한 거예요? 다른 개미들을 위한 거죠. 이해됐지? 내용 된 거지? 다 적었나요? 정리했죠? 어나더도 대명사가 있지만 우리가 어나더는 뭐 할 때 쓴다? 두 개일 때 쓰는 게 아니죠. 어나더라는 건 뭐 할 때 쓰더라? 하나, 둘, 세 개. 그것도 심지어 얘가 다 따로따로일 때. 기억해요? 그래서 얘는 원 똑같은데 두 번째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이걸 another. 마지막 하나를 the other라고 하죠. 요거 기억하죠? 그래서 하나는 얘는 어떻게 해석할 거야? 또 다른 하나. another는 품사 두 개인 거 알고 있죠? 대명사의 another도 있고 형용사 another도 있어요. 만약에 대명사 another가 나왔다면 뭘로 바꿀 거야? another 플러스 단수 명사로 바꿉니다.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하나죠. 나머지 하나. 오케이. 정리된 걸로 보고 다음 문장 넘어가자. 자, most ants인데 잘 봐. 뒤에 명사에서 달고 왔으니까 이건 형용사의 most예요. 가장 많은 이거 아니야. 알겠지? 그럼 이거 해서 어떻게 할 거야? 대부분의 개미들은요. can swim. 일형식 자동사예요. 자, 대부분의 개미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수영할 수 있고 병렬 구조 보이지? live도 자동사예요. live 24 hours underwater인데 이렇게 끊어볼게요. underwater 어떻게 할 거야? 물 속에서 부사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24시간 동안 지금 얘도 목적어 아니에요? 을을 안 붙었잖아 지금 그지? 다시 물 속에서 24시간 동안 살 수 있다. 안 죽어요.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 비 많이 내리고 개미를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호숫가에다 던져버리면 잡아다가 얘 죽을 것 같잖아.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 우리 위에서 다 내용 힌트가 답이 있었어요. 왜 안 죽죠? 너는 인간이잖아. 인간은 물에 빠지면 죽어요. 왜 죽죠? 숨을 못 쉬잖아. 왜? 우리는 숨을 뭘로 쉬니까? 폐로. 우리 몸 안에는 폐. 넌 폐 없냐? 개미는요? 폐가 없다고 했잖아. 근데 숨을 어떻게 쉬었죠? 어디에 있는? 몸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끝까지 아까 있잖아. 어디에 있는? 몸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숨을 숨을 쉰다, 호흡한다 했잖아. 그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개미가 물에 빠져도 그 몸의 어느 한 부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럼 안 죽는다는 거야. 걔는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이 피부로 호흡을 한다고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됐나요? 이해됐죠? 오케이. 다 한 거죠? 노트 정리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어요.